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스티커 5개를 다 배웠어요. 제가 이 5개를 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 설명까지 들으시고요. 여기까지 배운 거 여러분 교재 강의 멈추시고 그리고 정리하실 시간 좀 따로 드릴게요. 자, 우리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이에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일단 누가 뭘 했냐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꽃을 봅니다. I see a flower. 네, 일단은 내 앞에 있는 꽃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내 앞에 뭔가 대상이 있어야 하니까 볼 수 있으니까 I see a flower. 네. 이 꽃 정도면 좀 잘 그린 편이에요. 네. 자, I see a flower 해놓고, 자, 엄마가 어제 시장에서 산 꽃,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내 눈앞에 볼 대상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장에서 샀든지, 바다에서 뭐 뽑았든지, 내가 나중에 결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때 엄마가 시장에서 산 꽃이에요. 그러면 엄마란 사람이 샀다라는 동작을 하고 있죠. 이때 붙이는 스티커가 뭐라고요? t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mom bought, 네. in the market.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는 가시가 있는 꽃을 봅니다. 자, 일단 나는 봐요. I see a flower. 근데 가시가 있대요. 자, 그럼 있다 뭘 쓰면 돼요? with. 그 다음에 가시 한글로 쓰시면 돼요. 모르시면은 그냥 with 가시까지만 하시고 가시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한테. 예,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알려주면요. 요렇게 알려져요. 가시는 근데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TH 발음을 이런 뻗대기 발음이라고 하는데 얘는요. 그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가 이렇게 나왔다가 땡기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혓바닥을 윗니로 약간 긁으면서 소리가 나요. 네, 그렇게 나와야 돼요. 혀가 이게 윗니빨이고 아랫니빨이면은 혀가 그 사이로 이렇게 땡기면서 나는 소리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R 발음이 있어요. Soar. 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기로 네, R 소리와 N 소리가 붙어 있어요. 이런 발음은 영어에서도 흔치 않은데 정말 어려워요. Thorn. 네, 예, 부끄러우니까 각자 집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발음 비슷한 거 설명을 드리다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 얘기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웹툰 같은 거 잘 보시나요? 네, 저는 잘 보는데 웹툰 중에 이렇게 생긴 웹툰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우리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날미 사는 이야기 또는 남이 사는 이야기 또는 날미 사는 이야기. 우리는 이 정도라고 읽고 그냥 대충 이해를 하는데 이 웹툰이 나온 지가 거의 7년이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부터 나왔는데 처음에 저는 이런 형태의 웹툰이 등장할 때 사실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봤던 만화와 너무 장르가 다르고 스토리가 전혀 없이 그냥 일상 에피소드인데 걔도 정말 이렇게 막 웃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런 정말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상적인 거 조금 그렇게 웃기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만화로 나오니까 처음엔 약간 황당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 에피소드들로만 연재를 5년, 7년 이렇게 꾸준히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일상 웹툰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브랜드가 이미 자리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 옛날에 이제 제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 친구랑 우리 웹툰 본 얘기를 다음날 항상 이렇게 같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 야, 너 어저께 남이 사는 이야기 봤어? 이러면서 했더니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그 친구가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쌤 발음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남이 사는 이야기 아니야? 이랬더니 누가 그걸 그렇게 읽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어떻게 읽는데? 이랬더니 얘가 한다는 소리가 남이 사는 이야기 이렇게 읽대요. 남도 아니고 남이 사는 이야기였는데 그 발음이 알고 보면은 그 친구가 했던 발음이 R과 M이 붙어있던 소리였어요. 요새 중학생들은 이런 발음을 쉽게 하더라고요. 자, 이 소리의 응용 버전이 R과 N이 붙어있는 거 with a thorn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 집에서 각자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안 볼 때 with a thorn 이렇게 많이 해보세요. 자, 다시 나는 가지가 있는 꽃을 봅니다. I see a flower with a thorn. 자, 이번에는 나는 바람에 움직이고 있는 꽃을 봅니다. 이러면 꽃 자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때는 동작을 move를 그냥 쓸게요. 자, 얘가 움직이고 있을 땐 뭘 쓰면 돼요? ing를 써서 I see a flower 움직이고 있어요. moving. 그 다음에 바람에 하면은 그냥 이것도 in the wind. 바로 쓰시면 돼요. 햇빛에는 in the sun, 바람에는 in the wind 바로 쓰시면 되고요. 얘가 직접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동작 자체가 move여서 그때 ing를 쓰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학생들 중에 꽃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흔들어주니까 이때 ed를 써야 되지 않는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 동사 자체의 성질이 얘가 움직였을 때 원래 쓸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를 썼기 때문에 그냥 바로 ing를 쓰시면 돼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동의 의미는 사실 동사에 따라서 이 단어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해야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말이 뭐뭐 해졌으니까 이거 수동태다. 그거가 아니라는 걸 우리 잠시 후에 뭐 다른 예에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얘가 직접 움직이고 있으면 그냥 moving을 쓴다는 거. 요것만 일단 먼저 챙겨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내 방을 장식할 꽃을 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see a flower. 내 방을 장식할 어떤 동작을 할 이런 무슨 스티커예요? 일단 to 스티커죠. 자, 우리 장식하다라는 단어는 정말 유명해서 너무 잘 알아요. decorate가 동작이고요. decoration은 단어로 표현이 돼요. decorate, 뭘요? 내 방을. my roo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난 앞에 있는 꽃을 봅니다. 그러면은 I see a flower. 그 다음에 내 앞에 있어요. 그냥 앞에 있으면 바로 in front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요. 보통 우리 in front of me로 그냥 통으로 익혀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내 앞이라는 표현을 굳이 살리고 싶으면 of me까지 살려주시고 안 그러면은 그냥 in front까지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스티커 5개를 어떤 기준에서 써야 되는지 조금 아실까요?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들을 때는 스티커 5개가 굉장히 당연해 보여요. 이렇게 되게 당연한데 막상 나중에 적용을 해보시면요. 이거 뭐지? 이렇게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경험을 하실수록 영어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인풋이 전혀 없으면 헷갈릴 일도 없어요. 근데 헷갈린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인풋이 들어오는구나. 그때 헷갈릴 때 스스로 고민하고 기준만 잘 잡으시면은 당연히 실력이 느는 과정이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몇 번 헷갈리시고 나서 제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은 그때 그 말이 이거였구나 스스로 기준이 조금 더 잡히는 경험들을 좀 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요. 되도록이면 저희 수강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강의를 한번 먼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일시정지 저희가 한 30일 정도 드리죠. 그래서 일시정지를 해 놓으시고 스스로 영어 동화책을 읽으시면서 리뷰 쓰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스티커들을 찾아내는 거 그게 일단 리뷰 쓰기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분리를 해보다가 자꾸 헷갈려요. 그게 어느 정도 질문이 좀 명확해지시면 그때 일시정지 풀으셔서 남은 수강 기간만큼 다시 반복해서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해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스스로 조금 좀 챙겨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스티커는 앞으로 보면서 몇 번 헷갈리는 경험을 해야지 좀 더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거 그거를 한번 다 같이 느껴보기 위해서요. 제가 연습 문제를 조금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교재 9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다음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 위에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그 윗부분은 조금 전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린 to랑 땡땡땡 스티커니까 여기 부분에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지금 이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는 정리가 괜찮으니까 바로 밑에 문장을 만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일단 강의를 멈추시고요. 9페이지랑 10페이지에 있는 문장들 6번까지인가요? 네, 6번까지 만드신 후에 그리고 강의 계속 이어서 보세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난 함께 말할 친구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공의 행동이죠. 나는 친구가 없다네요. 그러면 일단은 I don't have, 네, 내가 없는 거는 friend, 그 다음에 함께 말할 친구 이러면은 to talk. 그 다음에 함께 말할 이럴 때 함께의 느낌을 우리 아까부터 with를 계속 붙였었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그는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을 봤대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그는 봤어요. 그러면은 he saw, 지 눈앞에 뭔가가 있어야지 볼 수 있죠. 걔가 뭐예요? 일단 책으로 가득 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장은 제가 단어 드렸죠. 뭐라고요? bookcas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He saw the bookcase. 그 다음에 책으로 가득 찬 이럴 때 여러분 혹시 뭐 쓰셨어요? 요거 하실 때 오프라인에서 보면은 가끔 with 쓰신 분들도 있는데 with도 잘하셨어요. with books 이래도 책이 있는 책장이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책으로 가득 빽빽히 채워져 있는 이 가득 찬 느낌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책으로 가득 채워진, 책으로 가득 찬 이거 할 때 채워진이라는 단어 우리 옛날에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책장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책을 가득 꽂아놨어요. 그럴 때 뭘 쓰라고요? ed를 써가지고 바로 filled with books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우리가 배운 표현으로는 filled with books만 배웠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제가 우연의 일치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래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 단어 말고 우연히 다른 것도 하나 더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 다른 단어를 똑같이 쓰셔도 돼요. 이 상황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득 찬이라는 느낌이 가득 채워져 있는 filled를 쓸 수도 있는데 정말 우연히 full이라고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그냥 존재해요. 얘는 성질이 형용사라고 그래요. 근데 형용사 성질에는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붙여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full을 bookcase, full을 쓰는데 full 단어의 성질 때문에 여기는 책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of book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 뒤에는 왜 with고 얘는 왜 of예요? 얘네들이 결정을 해줘요. 각각 나는 이거랑 같이 쓸래. 나는 얘랑 같이 쓸래. 얘네들이 결정을 해주니까 걔만 따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똑같은 상황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만 그냥 한번 느끼시면 돼요. 자, 가득 채워지는 느낌을 완전히 살리고 싶으면 bookcase filled with books 또는 bookcase full of books. 그 다음에 그냥 많은 책이 있는 이렇게만 해도 with bookcase with a lot of books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3번 문장을 볼게요. 나는 그들이 입고 있는 셔츠를 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내가 봤으니까 I saw 내가 본 거는 뭐예요? 티셔츠죠. 자, 그러면은 네, 나는 그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내 눈앞에는 일단 I saw the t-shirt.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혹시 wearing 쓰신 분들 계세요? 자, 우리가 그 전 시간까지는 저기 흰 셔츠 입고는 입는 남자 누구야? 그럼 어떻게 해요? Who is the guy wearing white shirt? 우리 입고 있는 이라는 단어를 wearing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이거 종종 wearing으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이거 스티커 붙일 때 뒤에 있는 스티커의 종류를 결정해주는 아이는 항상 이 앞에 있는 애가 결정을 해요. 자, 우리 흰 옷을 입고 있는 남자 할 때는 이 남자가 직접 옷을 입고 있죠. 이 남자가 입고 있어요. 그래서 the guy wearing을 바로 붙일 수 있는데 이때요. 만약에 티셔츠에다가 wearing을 바로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티셔츠가 걔네들을 온몸에 입고 있어야 돼요. 정말 엄청난 엽기적인 상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티셔츠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입고 있어요. 그때 쓰는 스티커는 뭐였어요? 대시였죠. 이제 이게 개념이 조금 더 잡힐까요? 얘 말고 그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떤 동작을 표현할 때. 그때 쓰는 게 they, 그 다음에 wear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이걸 살려가지고 they were wearing 이렇게 살리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실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나는 점심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었대요. 자, 일단 내가 한 거는 뭐예요? 누가 뭘 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건 점심이에요?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죠. 자, 그러면 I made 자,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I made sandwiches. 그 다음에 점심으로 먹을 어떤 동작을 을 어떤 용도로 표현해. 이 샌드위치의 용도가 점심으로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to eat. 그 다음에 얘가 점심이 아니라 점심으로 먹을 이럴 때는 이거 조금 주의해 주세요. for lunch를 붙여주시면 돼요. 앞에 샌드위치를 먹는 거고 얘는 점심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for lunch를 따로 붙여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이것도 가끔 여기다가 eat lunch를 바로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는데 점심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샌드위치를 먹는데 이 샌드위치의 용도가 이제 먹을 용도니까 샌드위치 to eat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점심으로라는 으로를 살려서 for lunch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하실만 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5번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외국인이라고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제가 근무를 하고 있던 경성대 근처는요. 외국인들이 종종 돌아다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무더기에 외국인들이 다 같이 가는데 제가 진짜로 봤는데 정말 다 같이 이렇게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티셔츠에 한글로 외국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어찌나 너무 옳은 얘기를 하는 티셔츠를 봐서 상당히 낯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거 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아니 내가 요 밑에서 이렇게 외국인 이렇게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외국인들을 봤어요. 이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거 인터넷에 그렇게 한글 글씨로 이렇게 엽기 티셔츠 비슷하게 이렇게 파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입을 만한 옷으로 한국인 이렇게 적혀 있다든지, 아니면 모자에 반장 이렇게 글씨로 한글로 적혀 있다든지, 그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외국인이라고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누가 뭘 했단 얘기예요? 그들이 입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그냥 they wear 쓰셔도 되고 입었어요 하니까 wear의 과거거리인 were를 살려도 되고요. 입고 있었어요라는 느낌을 좀 더 살리고 싶으면 그때 쓰는 게 wearing이거든요. 요 팔 위에서 어떤 형태로 쓰셔도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쓰세요. 저는 그냥 they were wearing 또는 they were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입고 있는 건 뭐예요? 티셔츠죠. 자, 티셔츠. 근데 외국인이라고 쓰여진 이렇게 적혀있죠. 외국인이라고 써있는. 자, 일단 우리의 감각으로 써있는 하니까 티셔츠가 지는 안 썼는데 글씨가 이렇게 써있으니까 우리 제일 편한 게 뭔 것 같아요? ED 스티커일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이때는 ED 스티커를 쓰지 않고 항상 쓰는 게 있는데 뭘 쓰냐면 say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때 이 ing가 붙는 이유는 say의 뜻 때문에 그런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나 살아있는 애가 말하다의 의미로만 알고 있죠. 근데 얘는 원래 어떤 뜻도 있냐면요. 간판이나 책 표지나 티셔츠 같은 게 어떤 글씨를 보여주다. 글씨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아까 조금 전에 그랬죠. 우리 수동태라고 하는 거 우리 한글 글씨로 그냥 쓰여 있는 이런 의미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상황에서 그게 똑같은 발상을 쓸 때도 있고 이것처럼 같은 상황에서 아예 단어를 다르게 씀으로써 여기는 지금 write 이거 쓰고 있지 않죠. 쓰다 동작을 안 쓰고 있죠. 전혀 다른 동사를 다른 활용법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책을 본다고 문법책을 보고 이 원리만 맨날 배우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즉 무슨 말이냐면 제 강의만 반복해서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준점을 보여드려요. 그리고 그 기준점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지금 보여드리는데, 그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같은 상황에서 표현이 달라지는 거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입고 있는 이러면 우리가 입고 있는은 웨어링인 줄 알았는데 말이 안 됐던 상황은 알고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스티커의 기준을 아직까지 잘 못 잡은 거예요. 스티커는 항상 요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있는 애를 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직접 어떤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입고 있을 때만 ing를 쓸 수 있다고 했죠. 그게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것처럼 딴 사람이 나오는 스티커는 대시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첫 시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수업 들을 때는 그냥 당연한 얘기지 이런데, 책을 보다 보면 한 번씩 헷갈리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경험들을 조금씩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다시 보시면 아마 그 내가 갖고 있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시게 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행운이에요.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실력이 는다는 증거니까 좋아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기준만 한번 잡아드리고, 이거 뭐뭐 써있는 같은 건 좀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그 ED 스티커를 붙일 때 우리말을 기준으로 항상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인데 걔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달라서 걔네들은 그냥 얘네 쓰는 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They were wearing t-shirt saying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한글로 그냥 외국인, 네, 이걸 foreigner로 번역을 하신 분들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의도는 진짜 한글로 외국인 이렇게 적혀있던 티셔츠였으니까 한글로 saying 외국인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6번 문장 한번 볼게요. 나는 효리한테 치킨을 사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누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I want to meet, 내가 만나고 싶은 거는 효리예요? 치킨이에요? 아니면 효리한테 치킨을 사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죠. 자, 내가 왜 굳이 이 사람이 만나고 싶을까요? 그냥, 예, 생각해보면 당연한 우리의 솔직한 심장. 효리한테 치킨을 사줬다니까 왠지 이 사람 만나면 나도 치킨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도 치킨 얻어먹으려고 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 난 효리한테 지금 볼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럴 때 I want to meet the person. 효리한테 치킨을 사준 사람이에요. 뭔가 사줬다는 동작이 나오죠. 이때 사준 게 효리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죠. 그러면은 딴 사람 몸통 필요 없이 바로 that, bought. 그 다음에 이 뒤에 어떻게 쓰셨어요?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보통 학생들 돌아다니면 이렇게 쓰는 답을 제일 많이 보는데, 이 형태를 쓰신 분들은요, 여기다가 to 대신에 for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는 오늘은 효리 치킨 이것만 쓰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다시 볼게요. I want to meet the person that bought 효리 치킨. 일단 오늘은 이렇게 그냥 쓰고 넘어가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는 바로 다음 시간 주제 1시간짜리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원리와 의미의 차이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때 보기로 하고요. 다시 오늘은 이 스티커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나는 효리한테 치킨 사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I want to meet the person that bought 효리 치킨.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스티커 5개가 어떻게 되든지 조금 감이 오실까요? 자,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의를 계속 강의만 반복해서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맨날 추천드리는 On I Can Read 정도의 리더스, 레벨 2 정도의 리더스 책들을 많이 보시면서 그 책에서 이 내용들을 한 번씩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앞에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보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계속 활용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반복을 하시면서 내가 잘못된 기준을 다시 좀 제대로 잡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이 스티커들이 일상 회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한 번만 그냥 읽어보고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구경만 해보고 마칠게요. 자, when you don't have enough time to have lunch, 점심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점심으로 뭘 드세요? 어떻게 해요? What do you eat for lunch? 그러면은 나는 뭐 샌드위치 먹어요. 그러면 I eat sandwiches 이렇게 되는 거고 점심으로 for lunch. 나는 김밥 먹어요. 삼각김밥 먹어요. 그러면 I eat 삼각김밥 for lunch. 만약에 시간이 아예 없어서 그냥 안 먹어요. 그럼 I don't eat. 또는 I skip. skip 우리 그 플래시 카드 같은 거 할 때 그냥 넘기기라는 그 버튼 있죠. 많이들 보시죠. 인터넷에 그 쓸모없는 페이지들 빨리 넘길 때 skip 이거 쓰셔서 I skip 그냥 얘기를 하셔도 돼요. I skip lunch. 그 다음에 밑에 거 해볼까요? When you don't have energy to talk, what do you do? 진짜 말할 기운도 없을 때 뭐 하세요? 그냥 나 자요. 그러면은 I slee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아 음악 들어요? I listen to music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Do you know a good restaurant to eat Italian food? 자, 이태리 음식 먹기에 좋은 그 레스토랑 아냐 이런 얘기인데 그때도 이 레스토랑의 용도가 이태리 음식을 먹는 곳이니까 이런 얘기할 때 이 장소를 표현할 때 투 스티커들을 쓰시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시 그 밑에 보면요. Do you have some time to read books? 책 읽을 시간 있으세요? 자,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의 용도는 책 읽을이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질문을 응용한 거네요. Do you have some time to study English after this class? 이 수업 끝나고 영어 공부할 시간 좀 있으세요? 자, 시간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시간은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죠. 자, 일단 투 스티커들 일상에선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 그거 한 번만 구경해 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